홍준표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구시장입니다. 아니 일단 얘기하기 전에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돼요. 대구시장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무슨 뭐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위치 아닙니다. 예, 대구시장인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때리기 끝?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홍준표 시장의 플랫폼에 한 그 네티즌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한동훈이 차기 당대표 맞지 말란 법은 없지 않나요? 정치인 한동훈은 보수 진영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데 이런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아니 맨날 뭐만 하면 보수 진영의 노무현 대통령이래. 이게 터무니없는. 심지어 그 마삼중 씨도 뭐 지금 뭐 마사중 대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진짜 민주진영 일각에서도 그 문제 제기하면 추하다는 식의 반응을 하고 오히려 거기에 막 멋있게 띄워주고 있고 거기에 심지어 택도 없는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민주진영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제가 굳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뭐 마사중에 대해서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마사중이라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마사중 저는 그렇게 안 부를게요. 이준석 씨에 대해서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패스하지만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서사 갖다 붙이는 말 같지도 않은 거에 호응을 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저렇게 한동훈 씨를 띄우는 거를 홍준표 시장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발끈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데 총선을 대권놀이의 전초전으로 삼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아니냐. 요렇게 글을 계속 남깁니다.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총선을 대권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다. 우리한테 지옥을 맛보게 했다. 정치검사였어. 윤석열도 배신한 사람이야. 더 이상 우리 당이 얼씬거리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그런 질문 나한테 하지마. 요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 이런저런 비난하는 건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 말 듣고 정치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우매한 사람이라고 정치를 하는 분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도 참 신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했다면 이게 감당이 됐을까? 우매한 사람들. 뭐 아무튼 그렇게 모지게 당하고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신나간 배알 없는 짓으로 보수 우파가 망했다. 이게 뭐 홍카콜라 이게 무슨 뭐 코카콜라 사이다 발언 이게 그렇게 볼 문제인가 싶은데요. 뭐 아무튼 국힘에서는 저런 얘기를 막 해도 오히려 속 시원해. 역시 우리 홍카형 이런 식으로 띄워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뭐 그러면서 뭐 안철수 의원이야 공천 줬으니까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나는 내 능력으로 대구시장 됐고 난 빚진 거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국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안철수 저 사람 공천 받으니까 입에 발린 소리 나는 거지. 요런 식으로 또 그 전선을 넓혀가고 있고요. 나는 한동훈 같은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 안 했어. 한동훈 등장한 건 그냥 일과성 해프닝일 뿐이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기적은 두 번 다시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으로 한동훈에 대한 생각을 모두 정리한다. 요렇게 본인 할 말 그냥 다 하고 끝. 이게 제가 계속 그 게임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막대사수의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왕년에 그 키보드 워리어 시절에 제가 왜 계속 얘기했냐면 한참 그 뭐 자존감 밑바닥 쳤을 때 특히 그게 심했는데 한동훈 씨라든지 뭐 이준석 씨라든지 진중권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딱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댓글은 내가 남겨야 돼.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게임에서 졌냐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글을 내가 남겼냐 아니냐가 실제 게임 승리 여부와 별개로 훨씬 중요한 건데 마치 이런 식으로 실컷 본인이 한동훈 씨를 계속해서 때렸죠. 총선 과정에서도 뭐라 했었고 총선 끝나자마자도 기다렸단 듯이 총선을
참패한 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선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아무튼 마치 이제 굉장히 분노한 것처럼 분노했다고 믿겠습니다.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막 글 썼죠. 한동훈 씨를 계속 때렸어요. 어디 이런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 국힘 망치려고 하고, 앞서서도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 배신한 사람이고, 저거 정치검사야 저거. 맨날 셀카 찍기나 하고 다니고 자기 대권놀이 하고 다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끝. 오늘 여기서 끝. 이제 한동훈 얘기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끝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끝냈는데, 중요한 거는 박근혜 씨한테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한동훈한테 환호를 한다? 이게 한국 보수 수준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진영에서 이게 한국 진보 수준이다 이런 얘기했으면 난리가 날 텐데, 희한하게 이런 거는 아니, 심지어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유튜버가 이런 얘기만 해도 싸잡아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한 유튜버 무슨 발언 논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홍준표 시장은 정치인으로 안 치는 건가요? 심지어 지금 현직 대구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이런 얘기를 해도 그닥 논란이 안 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한데, 아무튼 더는 우리 당 얼씬거리지 마라. 요렇게 이제 게임을 끝내버리죠. 자, 그냥 게임 여기서 끝내고 로그아웃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씨 팬들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홍준표는 지구를 떠나라. 국민의 명령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지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게임 로그인 다시 해가지고 얘기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선 내가 국힘을 그렇게 지켜왔는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까치발 들고 말이야, 셀카 찍고 다니고 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시장이 너무 말이 많대요. 뭐 말이 많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구를 떠나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국민의 명령이 되는지. 이러니까 진짜 국민의 명령이 뭡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국민의 명령이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100%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의 그 명확한 메시지는 뭐냐? 못 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보통 윤석열 너 못 버티겠으니까 3년 나 못 참겠으니까 너 나가라. 이런 걸 두고 보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대뜸 홍준표 시장 지구로 떠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좀 웃기네요. 아무튼 여기서 끝낼 수 없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막대사수의 진심인 사람. 이게 키보드 워리어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절대 한동훈 씨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등장하죠. 어디 나가려고, 어디 네가 마지막 댓글을 남기고 끝낼라 그래. 이제 이 자식아 너 다시 들어와 하고 이제 다시 본인의 글을 남깁니다. 무슨 글을 남기냐? 10시간 전에 남긴 거예요. 10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 이런 글에 남긴 거죠.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저 이걸 읽으면서 그 음성 지원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글을 써요. 근데 이게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요. 여러분 이거 음성 지원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싶어요. 그냥 내가 그냥 국민 배신 안 하겠다 하면 그 말하면 되지, 뭐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요. 그러더니 또 뒤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지실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죠. 결국 잘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진짜 억지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의 글을 보면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명확하게 알겠어요. 근데 한동훈 씨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자기 잊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홍준표 시장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나 한동훈이 보여줄 수 있어.
내가 곧 등장할 테니까 나 이거 공부하고 성찰할 테니까 같이 힘내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진짜로 그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이 한 6줄인가 되죠. 안 끝나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글이 가는데 거기는 콤마가 한 진짜 대여섯 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한 문장을 한 6줄인가? 뭐 그렇게 쓴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대선 때 그래서 제가 그 좀 미러링 하면서 이준석 씨의 글을 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래서 그거 제가 미러링 하다가 그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저한테 글 왜 이렇게 못 쓰냐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누가 야 이거 지워 이거 이준석 따라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글이 삭제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준석 씨의 지지자들도 이준석 씨의 글을 제대로 안 본다는 게 그때 드러난 거죠. 그때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하고 막 글 삭제하고 도망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한동훈 씨도 못지않게 이 자신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은 좋죠. 좋은데 이 막대 사수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본인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배신 안 해야 하는 건 국민뿐이다. 그래서 윤석열 배신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한동훈 씨가 입장을 전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씨는 같이 결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반응이 또 대박이더라고요. 네이버 댓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역시 총선 패배로 힘들어하는 45%의 국민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건 역시 우리 한동훈뿐이야. 누구는 페북에 똥 싸기 바쁘던데 몇 문장으로 제압을 해버린다. 이게 제압을 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홍합에 잘 봤죠? 우리 한동훈 형이 이겼어요. 대한민국의 미래 한동훈 늦지 않게 돌아와라. 요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역시 우리의 믿었던 한동훈 난 기다리고 있었다고 약간 이런 건데 개인적으로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게 돌아오길 저도 바랬어요. 이게 요즘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씨 이렇게 보면서 열받는다기보다는 다니면서 지역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가지고 저 그 쇼츠 만들 때 이게 내 쇼츠가 제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많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진영이야 뭐 한동훈 씨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지지한다거나 이럴 사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제 주위에 좀 젊은 친구들이 초창기에 뭐 강남의 엘리트의 그 진짜 무슨 천재 얘기하면서 한동훈 씨 좋다고 한 친구한테도 이런 링크 막 보냈거든요. 그 막 공중부양하고 막 셀카 찍고 옆에 후보 밀고 막 저는 타령하고 그랬던 거 제가 친구들한테 막 공유하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던데 아무튼 저도 기다리고 있었고요. 빨리 더 많은 메시지를 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러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개싸움으로 번졌다. 홍준표 한동훈의 싸움이 개싸움으로 번졌다. 이게 왜 개싸움으로 번졌냐? 김경률 씨가 등장해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률 씨는 심플하게 말해서 한동훈계로 분류가 됐죠. 1년의 증상을 보고 이건 강용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개취급을 한 거죠. 홍준표 시장을 개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표형 홍반장이라고 써있죠. 나를 개에 비유했던데 세상 오래 살다 보니 개가 사람을 비난한다. 이렇게 대받아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러니까 개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중의적인 표현이겠죠. 보통 막 치고받고 막 난도질할 때 개싸움이라고 하는데 진짜 개싸움이 된 거죠.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걸 보네. 세상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개싸움이 돼버려서 보통은 우리가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갖고 와서 막 싸울 때 개싸움 한다는데 진짜 개싸움이 돼버렸어요. 진짜 저 살다가 여기에 이제 설전의 배경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테고요. 또 웃긴 건 이제 전효옥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효옥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동훈 씨를 굉장한 무슨 신도롬 얘기까지 하면서 띄웠던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4시간 동안 밥을 먹고 총리 비서실장 제안을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홍준표가 아니라 한동훈을 먼저 만났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이 무너지고 있는 게 그 서정욱 씨가 아까 뭐 영수회담 얘기하면서 10%대로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하고 태극기 세력들도 지금 이탈할 조짐이 보이니까 요거 혹시 새로운 사람한테 갈아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요 며칠 마음이 복잡했대요. 마음이 복잡했는데 왜 의심, 회의, 불안감이 지금 드냐? 이 믿음이 왜 무너지냐? 이거 어쩌다 보수? 설마? 요러고 있다는 얘긴데 훈수만 두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아니라 한동훈 씨를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효옥 씨가 무슨 말을 했었냐? 한동훈은 BTS급이다. 야, 이 정치권에서 BTS 언급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 BTS가 당당하게 그 유엔 총회에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청년의 날 그 행사 때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막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당당하게 BTS 멤버들이 왔었는데 그때 국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공격이 안 먹혔죠. 왜냐? 왜 청년의 날의 행사에 왔는지 그리고 왜 유엔 총회에 갔는지 그때 당시에 BTS 멤버들이 어떤 메시지 전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다들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여러분 백신 맞자고 그리고 그 혐오를 철폐하고 그 세계의 평화 요 방향으로 가자고 그런 메시지에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떠들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BTS 빗자 막 이용하지 말아라고 난리 치던 사람들이 정작 한동훈을 향해서 BTS급의 정치 아이돌이 탄생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비유를 두고는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정치로 이용하지 말라는 건 이런 상황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걸 그리고 굳이 저는 막지 말자 이거예요. 더 해라 더 앞으로 더 한동훈은 신드롬이야. 그래 더 해요 더. 요러니까 이제 요런 걸 보고 나 한동훈 내가 전국에 가면 이재명은 끝났다. 내가 가서 이거 셀카 찍으면 야 표 취소해 나 여기 줄 서 있잖아. 나 이거 3시간 뒤로 밀어 이거 기사 써 기사 내보내 이거. 야 나 이거 셀카 찍느라고 내 인기 나 한동훈의 인기 얼마나 장난 아닌지 보이지? 야 이거 기사 내보내고 이거 하면 이재명 끝날 거야 이거. 총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생각을 가지고 설마 그러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뭔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님은 이채양명주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동시에 비전 1, 2, 3, 4, 5 그래서 이 저출생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 경제성장 문제, 혁신성장 문제 그리고 금융시장 문제 이거를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가겠다라고 그 방향을 제시했는데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죠. 셀카 찍고 싶은 사람 줄 서세요. 저 기차 밀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고 있고 나 까치발 머리 어디 손을 대 이 자식아 감히. 야 내 머리 소중한데 이 자식이 내 이 신드롬을 망치려고. 그래서 그 박용호 씨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머리 근처에 손만 갖다 하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죠.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전효옥 씨가 민주당을 향해서 무슨 말 했냐. 민주당이 대중정당이라고? 이거 그냥 개딸한테 이재명만 파는 식당 아니야? 요런 얘기를 했었죠.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거는 야 저거 이거 그냥 개딸 팬덤 정치 아니야 이거. 무슨 아이돌이야 정치가? 정치가 이런 무슨 뭐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게 정치야? 요런 얘기를 해놓고 보시면 이 인파가 무슨 뭐 맹목적인 종교입니까 이게? 아니 이런 인파는 그냥 그렇게 싸잡아서 폄하해놓고 요렇게 공중부양 점프 뭐 요런 거 하는 한동훈 씨는 야 이거 봐라 얼마나 멋있어. 야, 이게 BTS급 정치 아이돌 탄생이 아닌 뭐야. 요런 식으로 띄워주는 이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더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심지어 지금 국회 담벼락을 한동훈 팬덤이라는 사람들이 덮고 있어요. 지금 이 화환이 막 쫙 깔리고 있죠. 한동훈 워너비. 한동훈 워너비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힘내라고 할 수 있죠. 선진국의 정치인 한동훈. 사심 없는 참 정치인. 한동훈은 우리의 희망이다. 막 이렇게 한동훈 올 때까지 숨 참는데요. 숨 열심히 참으시고요. 알아서 오더라고요. 또 누가 이거 글 하나 남기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왜냐? 막대사수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워도 계속 화환이 온대요. 좋습니다. 더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윤석열은 생각하지마. 한동훈 총선 메시지가 왜 폭망했냐? 요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2조 심판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2조 심판을. 아니 이재명 대표가 심판을 한다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심판에 대한 목소리를 내니까 심판? 이거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조국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2조 심판을 하면 이기겠다. 야, 내 천재적인 아이디어 이거. 그래서 2조 심판을 하고 내가 거리 다니면서 까치발 들고 셀카 찍으면 끝나니까 요걸로 가자. 야, 이거 네거티브 아니라 민생이라고 해. 요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 냈다가 폭망했죠. 요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야당 심판이란 게 세상에 어딨어. 여당 심판이지. 그래서 본인이 쌍방으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심판 얘기를 막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게 뭐다? 심판이다. 심판을 하자. 야당 2조 심판 뭔지 모르겠고 그래? 야, 보수도 이번에 심판을 얘기한다고? 보수 여당 비대위원장도 심판을 얘기했다고? 그래, 심판해야지. 심판 그거 찍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파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국힘 내부에서도 이러니까 야, 저 뭐하는 인간이야 저거. 아니 이거 정권 심판 떠오르지 않겠어? 야, 사람들이 정치 저간여층이 2조 심판을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 생각해갖고 가가지고 국힘을 찍겠어? 야, 심판하면 심판은 익숙한 단어니까 심판이 생각날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엉망인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제 국힘 낙선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문제가 심각하고 안 그래도 대파 875원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좀 덮고 넘어가자. 빨리 딴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수정 씨가 등장해요. 갑자기 대파를 크로스로 딱 들고 본인 SNS에 딱 올리더니 요 대파는 막 요런 거 올리면서 갑자기 또 대파를 생각하지 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더니 요게 또 지나갔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성관위에서 대파 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대파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근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파는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순수한 대파를 저희 허용할 테니까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그냥 알아서 이 국내지를 하든 말든 이 대파는 그렇게 허용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날까지 대파 얘기가 오르락내리락하게 했어요. 아주 기가 막혔죠. 이러니까 낙선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데 당선인들 어떻게 되냐 보자. 당선자들은 희낙낙한 거예요. 이러니까 참담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야, 이거 같은 당 맞아? 아니 수도권 그 영남하고 당선자 그 낙선자 이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같은 국민의힘 맞지? 이거 실화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건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야 고생했어. 야 이번 선거 기가 막혔어. 진짜 잘했어. 이러면서 쓴소리는 거의 없었다는 거고요. 막 자기소개하고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에서 살아 돌아온 누구입니다. 아니 이번에 처음 국회로 온 막 심취해 있는 거죠. 축하합니다. 당선된 사람도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 축하해야죠. 근데 낙선자들 입장에선 지금 미칠 지경인데 그러니까 무거운 분위기인 거예요. 같은 당인데 여기서는 선거 기간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던 발언자도 있었어요. 아니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옆에서 보는 전혀 다른 당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동훈 씨가 저러고 돌아다니고 대통령은 또 저러고 있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무슨 대파 발언 문제 없다 이건 뭐 한 뿌리 얘기였다 별의별 소리들이 나오니까 저 진심이에요.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 저 진짜 잘하겠습니다. 저 진짜 윤석열 정권 저 다르게 가겠습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선자들은 서로 축하하고 막 문제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낙선자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당을 쇄신하자. 민생 중심 정당으로 가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자. 젊은 청년 정치인 육성을 하자. 유능한 정당으로 가자. 그리고 원외위원장 회의 정례화하자. 이거는 사실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당이 생각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이겼냐 졌냐를 떠나서 항상 민심이라는 게 변해가고 항상 그 완벽함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정당도 변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말과 행동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최대한 그 내가 말한 것과 행동을 일치시켜 가면서 상황이 때로 바뀌었을 때는 유연함을 보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방향을 딱 어떤 이상을 생각했을 때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반발이 있으면 내가 굽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던 사람이 야, 너 왜 말 바꿔? 너 왜 갑자기 속도를 낮춰? 너 이거 굴복한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일단 나는 100을 생각했지만 50 정도 일단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실용적으로 판단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자 이런 건데 저는 그쪽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낙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눈물까지 흘리고 한쪽은 신나갖고 축하 파티하고 있고 심지어 재선에 성공한 박수영 의원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보니까 4년 전보다 의석도 늘었네. 득표율 격차는 줄었어. 야, 이거 3%만 갖고 오면 대선 이기겠는데? 야, 신경 쓰지 마. 낙선한 애들 이거 자기가 못해서 진 거지. 나 봐봐. 나 재선 성공했잖아. 야, 그리고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좋잖아. 요런 생각을 하고 얘기한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이번에 이 결과를 두고. 그러니까 이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친윤 대 비윤 기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시즌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지금 뭐 당선된 사람, 낙선된 사람들 생각이 또 다르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친윤계 의원은 뭐라 그럽니까?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소통의 문제였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한 말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가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저거. 본인 때문에 총선 참패를 했는데 아직도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야? 정신 못 차렸어. 이러는데 친윤계 의원은 그런 거 들을 생각 없죠.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맞는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한 수도권 의원은 이건 대통령한테 당을 갖다 바친 게 아닌 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비윤계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게 당의 현재 위기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위기란 말도 많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문제는 국힘 내부 분열뿐만 아니라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우리 그 최해병의 정말 안타까운 죽음, 여기에 대한 수사 외압, 그리고 기록 회수, 재검토 지휘, 이 세 가지가 지금 주요 쟁점인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그때 그 처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 민주당에 힘을 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지금 비선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김건희 비선 라인이 지금 대통령 인사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뭐 양평땅 논란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고 이재명 대표님도 명확하게 페이스북에 입장을 또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협치라는 말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악용되었는가를 누구보다 잘하는 게 이재명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산전수전 정말 다 험한 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이 됐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많은 시민들이 왜 몰아줬는가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결코 호락호락하게 그냥 대충 여태까지 해왔듯이 말장난하고 무슨 뭐 범죄자 낙인 찍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국힘 내에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지금 한동훈 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게임 끝내자.
하고 이제 게임을 껐다가 다시 이제 소식을 접했겠죠. 다시 곧 키고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로그인해서 어디 감히 마지막 댓글 너가 남길라 그래. 약간 이런 생각으로 글을 또 남길 거고, 그게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지. 이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씨로 지금은 대변되고 있지만 사실은 요 뒤에 이 이면에는 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많은 메시지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 볼만하다, 지켜볼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